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살 된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던 나긋나긋한 말투가 정겨워 매일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듣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졌습니다. 참,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어떻게 숨쉬고 살아왔나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미소를 했었어요. 정미소라고 하면 벼나 보리 같은 곡물들을 가공하는 곳이에요. 그 시절에 사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정미소를 한다는 게 참 돈이 많이 되어서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죠. 중학교를 같이 다니던 순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어머니가 장에 나가서 나무를 캐다 파는 걸로 돈을 벌었었고 아버지는 한양처럼 지내시던 분이라 너무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딱한 제 친구 사정을 듣더니 부모님은 너무 안 됐다며 저희 집에 딸려있는 옥탑방에 살게 해주었죠. 새 식구가 살기에 좁다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워 돈이 없으면 그냥 받지 않기도 하고 또 생활 형편이 조금 괜찮을 땐 받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친구는 그 어린 나이에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어렵던 시절이라 어린 나이여도 그냥 일을 시키던 때였죠. 그렇게 친구는 어린 나이에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안 좋은 친구들도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11시쯤 집에 돌아올 때 친구는 집 앞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기도 했었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었죠. 그러다 가끔 순자는 저에게 이런 내가 부끄럽니? 라며 민방한 얼굴로 숨죽어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네. 그런 말 하지도 말어. 라며 툭툭 치며 웃어 보이기도 하였죠. 그래도 순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던 저에게 손수 싸온 도시락을 주며 예, 이거 먹고 힘내. 내가 못하던 공부 네가 다 해줘야 한다. 라며 쪽지를 써서 챙겨주던 날도 부쩍 있었죠. 또 어떤 날은 본인에게는 비쌀 텐데 필기도구를 사서 우편함에 넣어놓고 쏙 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저는 간호전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구는 공장 일이 너무 힘들다며 투정 부리더니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죠. 저희 부모님은 친딸이나 다름없다며 비싼 냉장고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얼떨떨해하며 받아도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읽고는 아빠는 그런 걸 뭘 물어. 그냥 딱 갖다 줘야지. 아빠도 참 이라고 했죠. 제 말에 한바탕 다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구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딸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사실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했다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당해 왔었다며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다고 이혼을 선언했었죠. 친구는 다시 공장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맘때쯤 병원에서 일을 하며 친구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병원에 있던 의사와 2년 열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공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다른 여자친구들에 비해 현대적인 여성처럼 보여져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제 친구는 제 연락을 잘 받지 않았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부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보니 친정집에도 가끔 내려가게 되어 연락을 잘 못했고요. 그렇게 가끔 친정집을 가면 오다 가다 마주쳤었는데 저를 너무 대놓고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점점 멀어지면서 속절없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찌저찌 살다 보니 시간이 훅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딸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순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벌써 멀어진 지 23년이 되던 해였죠. 조금 먼 곳에서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며 멀뚱멀뚱 서 있자 순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반가워. 너 얼굴 보니 귀한 사모님이 되었구나. 아직도 귀티가 나네. 늙어도 그대로네.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길래 저도 뭔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주변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고 너 나한테 서운하지? 내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도 정말 너무 서운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순자는 서글서글하게 웃더니 어렸잖아. 어린 마음에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부잣집이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됐는데 너랑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괜히 너한테 셈이 났던 것 같아. 라며 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 왜 그랬나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너는 그런데도 날 계속 찾아줬는데 말이야. 근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 너무 우리 사이가 멀어졌더라고. 매일같이 너한테 미안했어. 길을 걷다가도 병원이 보이면 순이는 잘 지내고 있나 아른거렸어. 라고 순자가 저에게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고는 순자는 저에게 더 미안한 눈빛으로 눈을 마주치며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너희 부모님 뵐 면목도 없어 난.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늘 너를 궁금해하셨어. 너 내가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집을 비웠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그때 사실 나도 병원에서 청소하면서 지내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결혼을 했었어. 그래서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글쎄 유부남이더라고. 두 집 살림을 한 거지.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 보면 진절머리가 나. 남자들 눈만 마주쳐도 소름이 돋아. 남자 알레르기가 생겼나 봐.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그 유부남 의사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어 건네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려서 나름 좋은 평판을 들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집도 가까워졌으니 서로 왕래하며 지내기로 약속을 했고 한 달 후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야간 진료가 있던 날이라 저녁 시간대가 마침 비어서 그때 순자를 초대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녁 약속 시간이 되었고 순자랑 오순도순 밥 먹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환자가 별로 없어 빨리 들어왔다고 했죠. 순자는 당황한 듯 후다닥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해 순이야. 내가 남자만 보면 전 남편들이 생각나. 온몸이 부서질 듯 떨려서 너무 예의 없게 나와버렸네.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순자가 더 안쓰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순자는 저희 남편과 마주칠 틈을 주질 않았어요. 남편이 오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바로 나가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제 딸아이를 친엄마처럼 챙겨주곤 했습니다. 소풍 때에는 무조건 김밥을 싸들고 와서 딸아이 손에 들려주기도 했고 운동회라고 하면 정말 십첩반상 부럽지 않게 큰 도시락통 2묶음을 챙겨와 나눠 먹으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자에게 더없이 고마웠고 우리는 그렇게 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세미나를 가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저도 그날은 친정에 김장하러 가는 날이어서 새벽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창 김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오더군요. 딸인 지우가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심했다고 했고 저는 부모님과 같이 김장을 내팽개치고 단숨에 달려나갔습니다. 지우는 뇌손상이 심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워낙 크게 머리에 타격이 심했던 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극히 병간호를 했네요. 저보다 더 심한 건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는 지우에게부터 병간호를 해주었는데 너무 의지가 되고 고마웠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변하질 않았을까 싶었죠. 지우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붙잡아주는 순자가 있어서 저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희망을 놓지 않고 병간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은 아마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발 제 아이가 의식을 찾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지우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막 나서려던 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우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쿵쾅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택시를 타고 바삐 병원에 도착했는데 지우는 눈을 떠 깜빡이는 정도였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소리를 조금씩만 낼 뿐 큰 호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갑자기 지우가 옆에 있던 저를 툭툭 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라고 입을 뗐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우야, 지우가 엄마 부른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더니 지우는 끄덕거리며 엄마 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우를 부둥켜 안고 정말 목이 부어오를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지우도 엉엉 울더니 울먹거리며 순자, 순자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순자 이모가 보고 싶어? 이모가 정말 좋아하겠다. 매일같이 널 간호했어. 지극정성으로. 놀라 자빠지면 어떡하니? 라며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지우가 휴대폰을 쳐내버리더라고요. 지우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는데 충격으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우가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그때 지우는 수학여행을 가려고 아빠랑 같이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이죠. 근데 지우가 여권을 두고 오는 바람에 집으로 택시를 타고 다시 들어왔는데 집안에 보이지 않던 신발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우는 엄마가 신발을 새로 샀나 싶었는데 안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방문을 열었더니 순자 이모랑 아빠가 있었고 지우의 눈빛을 눈치챈 순자 이모가 불이 나게 안방을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우는 왜 이모가 여기 있냐고 우리 아빠랑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답니다. 순자가 내가 너한테 이런 일까지 이야기해야겠냐고 놓으라고 밀쳐버렸는데 하필 지우가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억은 안 나지만 순자 이모랑 아빠는 오래된 사이처럼 보였다고 해요. 저는 지우의 음성을 녹음한 뒤에 남편과 순자를 불러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순자는 뻔뻔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순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지우가 그렇게 된 건데 넌 나한테 할 말 없니? 라며 악을 질렀더니 순자는 저에게 오히려 너 교양 있는 여잔 줄 알았더니
어디서 소리를 지르니? 귀 떨어져 나갈 뻔했다. 왜? 이 세상 행복이 다 너 건 줄 알았어? 라며 팔짱을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순자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지우가 널 얼마나 따랐었는데 너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지우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며 내 곁에 12년을 아무렇지 않게 붙어있을 수가 있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더니 너랑 네 남편이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 사실 지우도 이 세상에 나올 애가 아니었나 보다 했었어. 솔직히 그때 죽을 줄 알았거든. 깨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생명이란 게 참 끈질겨. 한순간에 얻어진 건데 끊어질 때까진 80년, 100년이나 걸리니 말이야. 라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군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인연 타령은 뭐고 지우가 원래 세상에 나오면 안 됐다는 말은 또 뭔지. 그래서 순자에게 너 그거 피해의식이야. 네가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와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나랑 남편은 너 없었을 때 얼마나 잘 지내는데 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네가 꼬리친 거 아니야? 라며 물으니 순자는 또 코웃음을 치며 네 남편 내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 잊었나 본데 너네 남편 병원이랑 가까워서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빙을 하던 중 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 단순히 네 남편인 걸 알았지. 그날 밤 여태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스쳐 지나가더라. 라고 말을 하며 제 남편을 쳐다본 뒤 순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 왜 순이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냐고. 근데 그렇게 밤새 울며 하늘에 대고 하소연을 했더니 하늘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 그 행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곧장 너희 남편 병원으로 갔어. 그러면서 진찰을 해달라고 했지. 근데 날 보며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 집안은 못났어도 얼굴 하나는 끝내줬잖아. 너보다 몸매도 얼굴도 훨씬 괜찮았잖아.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 네 남편 너무 쉽게 나한테 넘어오더라. 어떤 날은 가게 앞에 서서 기다리기까지 했다니까 하며 하하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순자는 재밌다는 듯이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너랑 공원에서 마주치게 된 거고 넌 이미 나랑 네 남편이 어떤 사이인 줄도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다가오더라. 그 상황이 나에겐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 너도 별거 아니구나 싶더라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인 너도 사실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내가 우월해 보였달까? 고소하기도 했어. 뭔가 지난날의 나와 네가 바뀐 느낌이 들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순자는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나가줄래? 이 집도 차도 의사 남편도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듯이 밀어냈습니다. 저는 쫓겨나면서 거칠게 뿌리치며 네가 나가라고 빌지 않아도 내 발로 나갈 거야. 너 이 집이 그렇게 탐났어? 의사 남편 한 번 더 두고 싶었니? 그렇게 타고 다니던 그 차가 그렇게 탐났어? 가질 수 있으면 가져봐. 라며 절대 모를 말을 남기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순자의 뺨을 치고는 저에게 달려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지우를 아빠 없는 딸로 키우면 안 되지 않겠냐며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저 여자가 꼬드겨서 그냥 혹한 것뿐이지 절대 마음 준 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저는 매몰차게 발로 차버리고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지우는 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지냈고 저는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집 앞에 매일 와서 무릎 꿇으며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 병원 검진을 받고 돌아오니 또 문 앞에 남편이 있더군요. 지우를 얼른 들여보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더 시간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우리 변호사 측으로 보내 라고 이야기할 때쯤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왜 이런 여자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얼른 집에 가자 라며 남편의 손을 이끌더군요. 남편은 다시 한번 순자를 밀치며 제정신이야?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너랑 끝내자고 몇 번을 말해. 그만 붙잡아 라며 악을 질렀고 순자는 뒤로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 남편의 팔과 몸통 쪽 옷을 부여잡으며 당신이 뭐가 모자란다고 이런 싸구려 애한테 이래? 이제 그만해.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그거 먹고 출근 준비하자. 응? 하며 씩 웃고는 남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남편은 순자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다 내 거 아니라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라며 악을 지르니 순자가 갑자기 잡고 있던 남편의 옷에서 손이 스르르 떨어지더군요. 당신께 아니라니?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당신께 아니라니? 그럼 누구 건데? 라며 눈을 서글프게 떴습니다. 남편은 엉엉 울며 난 가진 게 없어. 병원도 집도 차도 다 이 집에서 해준 거란 말이야. 한 푼도 없던 나를 그래도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걷어주신 거란 말이야. 순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났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정말 이번 일 가슴속 깊이 심장에 새겨서 절대 다른 사람 안 볼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미쳤나봐.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자가 나에게 달려와서 토끼 눈을 뜨며 아니지? 지금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지? 집 위에 너 거야. 아니지? 거짓말이지?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날 네가 그 집에서 네가 남편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 명의로 된 그 집에서 날 내쫓으면서 다 네 거라고 했던 날 기억하지? 내가 뭘 했어?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라고 했지? 왜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듣니? 고작 그깟 집이랑 차, 의사 남편이 얻고 싶었어? 그거 다 내 거야. 이 사람 말 그대로라고. 우리 부모님 돈 많이 버신 건 몰랐었나 보네? 그래도 난 이 사람 나만 바라봐주고 가정적이고 지우에게 좋은 아빠여서 지냈던 건데 이참에 잘 걸렸다 싶었어. 하루아침에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 둘이나 걸러서 얼마나 좋아? 신에게 기도하던 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이야기를 하니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이 나간 눈빛으로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순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너야말로 너무 순진하구나.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세월입니다. 저는 그래도 순자나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가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숨막히고 어제 있었던 일들처럼 생생해서 심장을 옥죄어오지만
저도 딸도 그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달까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더 심한 일도 당했을 것 같아요. 순자에겐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참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긴 하네요. 사람들이 가만히 별 말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고상하게 생겼는데 세상 풍파 다 겪은 눈을 하고 있어. 라고요. 맞아요. 굴곡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사건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풍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용기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저는 기도하고 지낸답니다. 모두 오늘도 내일도 더 좋은 일들만 생기길 기도할게요.